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명품 가방에 대한 그 수수도 수사 받으셔야죠. 네. 그거 받지 마시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죠. 근데 그걸 왜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본인 돈 주고 본인이 사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외 나가서 명품 샵을 들어가는 게 결국은 저렇게 뇌물 받는 거 하고 등치되니까 사람들이 해외 가서 명품 샵 가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해외 가서 명품 샵을 가고 싶으면 퇴임하고 가시라고요. 아니면 본인이 개인 비행기 항공권 끊어서 어디 여행 가셔서 명품 샵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싫으면은요, 네. 영부인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왜냐면요, 본인이 재임 기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공직에 그 선출직에 부인을 하지 않으시면 되죠. 영부인은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요. 그 대통령 전세기도 같이 타고 가고 있고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그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거기서 밥 다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 지금 세금으로 다 본인이 소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소비하는 건 괜찮은데 그 명품백 안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명품백도 사적으로 뇌물을 받고 거기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밥하고 집에서 다 제공받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예를 들면 뭐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만 비판을 잘 하시면 돼요. 뭐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돼야지만이 저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면 네. 모든 일정에 안 데려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너무 사랑하잖아요, 부인을. 그러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영국에 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왕이 권자를 택하느냐, 뭐 왕비를 택하느냐 네, 어떤 네. 갈림길에 섰던 네. 왕이 네, 결국은 왕관을 내려놓고 네 맞습니다. 그 결혼 자체가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막 문제가 됐을 때 네, 나는 그럼 이 부인을 택하겠다. 저는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우리 저 오늘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이게 해병대 사건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국정 전반에 걸친 또 네. 임 소장님의 평소에 또 소신 있는 발언, 또 비판적인 그런 시선, 뭐 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곧 이제 최해병 사망 200일이 돼가는데. 오늘 198일째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생전 해병 어머니가 얘기해서 제가 오늘 200일인지 190일인지 기자들한테 헷갈렸는데 어머니가 쏘신 것에 보니까 198일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내일 모레 200일이니까 의장님이 200일이니까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며칠까지 여야 합의 없으면 난 결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던가 양당 간의 태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좀 잘 좀 귀담아 들어서 국회의장이 조속한 결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 사건 관련 그리고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어요. 예. 저희가 그 2월 6일까지 네. 아마 이제 서명을 받을 거예요. 지금 서명 그래도 꽤 많이 했지 않았어요? 했는데 예. 지금 제가 중간 카운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 서명할 게 많으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에게 서명해달라는 것도 사실 송구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2월 6일까지 아마 서명을 받을 거예요. 6일이나 7일, 2월 잠깐만요.
6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전달하는 그 기자회견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2월 6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그 서명을 할 수 있고요. 이 서명은 국회의장에게 저희가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예. 많은 사람이 그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을 해야 되고 5만 명이 동의를 그때 해주셔서 그 10일 만인가 그 청원이 완성돼서 해당 상임위에 배당이 돼서 지금 현재 국회의장 결정까지 남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5만 명이 10일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저희가 5만보다는 좀 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합해서 이제 10만이 되기 때문에 물론 10만이 되면 더 좋긴 하지만은요. 서명에 동참을 많이 해주셔야 오늘 어머니가 북을 치신 이유도 사실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회의장의 마음을 같이 움직이자라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애 끌게 북을 치신 생존해병 어머니와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의 울림에 국민 여러분들이 하답을 서명으로 해주시면 국정조사가 힘있게 개시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힘이 특검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특검이 완성되기 전까지 공수처가 또 힘을 받고 수사의 탄력성을 또 가져야 되니까 새로운 공수처장이 오면 또 변수가 생기니까 이런 게 흔들림이 없이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을 계속 환기시키고 네. 여론을 모으고 여론의 힘으로 정치가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혹시라도 정치인들을 예비 후보나 이제 현역 의원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길거리에서 옷 입고 많이 인사를 하니까 손을 잡고 얘기를 하십시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국정조사 하게 해달라. 특검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이분들이 민심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운동 중에 국민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다. 제가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은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기자회견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호민간 역할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은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 소장님 말씀대로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그 서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시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바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쪼록 뭐 국정조사 또는 이제 앞으로 뭐 다가올 특검 이런 걸 통해서 이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책임 있는 당국자들 또 군의 또 고위 장성들 뭐 해서 좀 사실대로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아니 그리고 뭐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아까 이제 치유 말씀도 하셨는데 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 응어리진 어머님들도 아닙니까? 그동안에 네. 이런 비슷한 또 사건으로 자식의 목숨을 잃었던 이런 분들 이게 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좀 마음을 좀 어루만져지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걸 또 통해서 국민 화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잘 돼서 이 지금 진짜 거의 시궁창에 처박힌 이 정의와 공정 상식이 이제라도 좀 바로 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좀 부끄럽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들 수 그 있게끔 얘기도 오늘 생존해병 어머니가 하셨어요. 예. 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생존해병 어머니가 그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그 편지도 읽을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 굉장히 오늘 되게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하셔서 되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기자분들도 참 이게 표정과 마음들이 굉장히 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자분들이 현장에서 공감을 하기가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왜냐하면 객관성을 띠고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객관성을 유지해야 기사가 좀 공정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사들도 병 앞에서 이제 감정을 안 드러내듯이. 네. 근데 오늘 기자분들의 제가 표정과 얼굴들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울먹이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역 의원 그 아까 신현영 현역 네. 의원님은 처음부터 우시더라고요. 그 북을 치는데 강민정 의원님이랑 되게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기자들 카메라 잡지 않는 데서 기자들 뒤에서 우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보여주기식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출마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강민정 의원님은 지금 출마 안 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울음의 의미라는 것들이 현장 기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거를 담아내고 쓰려고 하는 것 노력을 좀 받기 때문에 의장님이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임태훈 소장님 모시고 고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 또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또 의혹 수준이던 외압 대통령실 외압 사건의 어떤 실마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서명 촉구하는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길어졌는데요. 네, 뭐 이런저런 우리 네. 임 소장님의 평소에 그 어떤 그 충정어린 정말 그 애국심 이런 것들이 정말 마구 지금 드러나신 것 같아요. 애국심보다는 네.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기보다는 뭐 정의에 대한 갈망, 예.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네. 좀 힘없는 분들이 그 짓밟히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 결국 민초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민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이분들이 그 좀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없다면은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복의 크기가 그 돈의 무게나 뭐 이런 것들 집의 평수와 자꾸 비교되는 사회니까 네. 저는 그게 이제 개인의 무능력과 뭐 가난의 문제 이런 거로 치환되는데요. 좀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력으로 평가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정치인은 기자들 만나면은 뭐 너 어느 대학 나왔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계속 공격하는 여당의 뭐 전 의원이 네. 그런 초엘리트주의가 판을 치는 정치는 좀 이제는 다음 국회 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당을 차려서 한다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를 혐오하고 장애인 혐오하고 네. 여성 혐오하고 노인 혐오하고 이런 사람이 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최상병 막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앞뒤가 맞지 않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해서 저는 뭐 신당에 대한 기대도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는 구태의연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나 네.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권이 보편화되는 사회가 저는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국민들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자들이 너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병력도 지금 자원이 줄어들어서 문제고 인구수도 줄어들어서 세수확보 문제도 생기고 3D 업종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주자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소수자들하고 어떻게 잘 공존할 수 있느냐를 모색하는 새로운 정치를 좀 기대하고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보여서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